안녕하세요. 베스트백의 법인 대표 조이스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여름이 더워요, 여러분. 조지아 무척 덥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뉴저지 갈 일이 있었는데 뉴저지는 너무 좋더라고요. 더운데 바람이 좀 불고 막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뉴저지 손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보다는 웨더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쉬운 얘기가 뭐냐면 요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 거가 뭐예요? 마켓이 왔다 갔다 해요. 마켓이 이제 volatile 하다고 하지. 왔다 갔다 하기 폭이 높아요. 혹은 이제 마켓 correction을 한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뭔가 overrated 된 스탁이나 뭐 반드나 뭐 뭐든지 그지 펀드들이 저절로 그 가격을 좀 맞춰준다 하는 거예요. correction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올라갔던 게 내려간다는 뜻이라는 게 더 맞겠죠. 마켓이 뭐 망가질 거예요. 바닥을 칠 거예요. 혹은 뭐 더 어려워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런 그냥 fluctuation이 심할 때 그때 은퇴하게 가까운 사람들은 혹은 은퇴를 하신 분들은 어때요? 더 걱정이 될 수 있잖아. 그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않는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데 혹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건데 조만간에 내가 은퇴를 할 건데 그만둬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얘기를 막 들어보면 여러분 이거 아시지? 이게 내가 만약에 네거티브한 뉴스를 들으면 네거티브한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거티브한 것만 더 와. 알고리즘이 그렇게 띄워주지 않겠어요? 내가 파서티브한 뭔가를 들으면 계속 그런 게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그 소셜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나는 사실 굉장히 공정한 뉴스를 듣고 싶고 좀 이렇게 중간에 선 거를 알고 싶은데 사실은 내 서치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편협됐다고 하나 한쪽으로 치우친 걸 듣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치우친 것이 점점 더 confirm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을 자꾸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거는 뭐 다 boring해. 뭐 그렇게 멋있고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멋있게 굉장히 플래시하고 뭐 블링블링하고 이런 거가 오히려 우리를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걱정이 돼요. 마켓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걱정이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캐시 매니지먼트예요. 그게 뭐냐면 마켓이 이렇게 됐는데 나 이머전시 펀드를 얼마를 갖고 있지? 이거면 충분할까? 요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머전시 펀드가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인컴이 없다고 했을 때 내가 꼭 써야 되는 돈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캐시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세이빙스라든지 체킹이라든지 혹은 숏텀으로 갖고 있는 거지. 숏텀 반드라든지 뭐 머니마켓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 돈을 얘기하는데 마켓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마켓이 좀 어렵다 혹은 커렉션을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머전시로 갖고 계실 돈을 좀 늘리는 거를 권하죠.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살 거 혹은 1년에서 3년 정도 살 거를 권해드리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내 성향이 conservative 하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보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하겠죠. 그 기간이. 그런데 마켓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캐시가 충분히 있나? 내가 마켓이 내려갔을 때 꼭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숏텀으로 내가 필요한 돈을 커버할 수 있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 캐시가 더 필요하게 되면 그죠? 혹시 내가 지금은 투자했던 거가 있는데 이걸 좀 캐시 형태로 바꿔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캐시 형태로 바꾸는 거를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냥 brokerage account, 그지? taxable account, 뭐냐면 내가 텍스 낸 돈을 넣고 자란 거, 그 어카운트에서 돈을 일정 금액을 찾을 것인지 혹은 은퇴연금에서 찾을 것인지 401k나 traditional IRA나 뭐 이런 거, 그죠? 403b나 이런 데서 찾을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브로커지 어카운트에서 돈을 찾을 경우에, 그죠? 혹은 브로커지 어카운트 지금 다 투자가 되어 있는데 캐시의 형태로 좀 옮겨놔야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이 yield 세이빙스 어카운트로 옮기거나 혹은 머니 마켓으로 옮기거나 혹은 이제 반디 형태로 short-term 이걸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벌써 투자된 거를 팔게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개인이 생길 수 있잖아. 즉 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이 생길 수도 있고 오래 가지고 계신 거면 개인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때 내가 캐시를 조금 더 스탁이나 반드나 무슨 펀드를 팔아서 캐시 형태로 좀 바꿔놓으려고 하면 요때 게인과 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잘 믹스 앤 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내야 되는 taxable income이 좀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켓이 막 왔다 갔다 해서 걱정이 되면 내 캐시 플로우가 어떤가. 그러니까 내가 캐시가 얼마 필요하지 사는데 그거 사는데 뭐 1년을 커버하고 1년, 2년 커버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캐시 형태로 옮겨놓는 것을 권하게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빚이 얼마 있지? 그리고 내가 있는 빚이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내가 이때마다 찾아서 그 빚을 갚는 거는 좋은 생각 아닌 것 같다. 그죠? 혹은 지금 뭐 리파이낸스를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마켓이 왔다 갈 때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캐시 형태로 뭐를 만들거나 에셋,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펀드나 이 모른 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요 빚을 그것을 통해서 갚는 것이 나은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셋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투자된 거에 좀 한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부동산은 빼고 그러면 투자된 거를 봤을 때 마켓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조건 다 팔아야 되나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이때 이제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내가 얼마 동안 더 놔둘 수 있지? 안 찾아도 되지? 그죠? 그게 중요하고 내 성향이나 뭐 내 삶이 많이 뭐가 최근 많이 바뀌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나의 그 투자 성향, 리스크 톨러런스하고 기간, 내가 얼마나 놔둘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투자 상품이라고 하겠지, 투자된 회사나 펀드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리뷰해 볼 수 있는 거는 내 상황이 바뀌었나, 이제 뭐가 좀 달라졌나, 그럼 내가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성향이 좀 바뀌었나, 바뀌었다고 하면 왜 바뀌었나를 좀 리뷰하고 상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덜 aggressive 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제 그런 거 리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내 투자된 것들을 또 다시 이제 리밸런스를 할 수 있는 거지.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리밸런스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켓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손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셨고 이제 손님이었다기보다 이제 어려움이 돼서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뭐냐면 마켓이 왔다 갔다 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이때 여러분 사기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기만 안 당해도 돼요. 은퇴했는데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여러분 사기만 안 당해도 돼. 사기를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그야말로 이제 보암직도 하고 너무 좋고 나에게 좀 안정감도 줄고 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하게 돼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점점 지나면서 특히 은퇴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주위에 좋은 어드바이저가 있어야 해요. 왜냐면 혼자 이런 거를 내비게이트 하기에는 힘든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되게 듣기 좋고 뭔가 되게 어트랙티브하게 다가오게 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이거 괜찮나 싶고 그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옮기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이제 요새 스캠이 하도 많아서 돈을 내 가지고 있는 은퇴 계좌에서 옮겨서 빼고 나니까 텍서블 인컴이 발생하는데 돈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스캠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또 은퇴하고 나서는 또 혹은 그 즈음에 가까이에 돼서는 내가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 그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그러니까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를 좀 더 잘 해봐야겠다. 열심히 해가봐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와중에 false teaching이라고 하지 이상한 가르침을 쫓아가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세요. 근데 이게 들으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왜 어디에 빠져서 그렇게 돼요? 한데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내 편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활짝 웃어주고 밥 사준다고 좋은 사람은 다 아니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 편이 누구고 누가 전문가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 이게 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서 어떤 종교단체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도 그렇게 소위 말하는 망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 스캠에 걸려서 돈을 잃어버리시기도 하시고 그지? 그리고 사실은 내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나는 어떠한 파이낸셜 상품을 사면 안 되는데 그냥 사가지고 다 묶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도가 그죠?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정할 때 좀 객관적인 사람을 구하시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 그지? 그런 전문가를 구하시고 또 어떤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게 합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뭐 종교가든지 뭘 하게 될 때에 지금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위의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타이를 끊어버리라고 인도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들을 때는 너무 obvious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왜 그런데 주위에서 본단 말이에요. 저도 보거든요. 듣거든요. 저한테 와서 뭐 이거 다 하시고 가셔서 컨설테이션도 하고 어떤 경우는 플랜도 하고 가셔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 그리고 내가 누가 내 편인지를 좀 확실히 알아야 돼. 내 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좋아요, 뭐 잘해요, 뭐 내 편이라는 게 내가 옳다고만 해서 항상 해주는 게 내 편은 아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나한테 적합한지 중요한 건 내 상태가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라지컬 하잖아. 그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두면 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당장 결정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두시고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이 왕이야. 그잖아요? 당장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는 걸 정말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별로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 왜 안 넘어가. 근데 나이가 더 들고 몸이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지날 때마다 좀씩 약해져요. 약해져서 그전은 당장 노할 일도 이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관계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삼각형이 있어. 뭐냐면 건강이 좋고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은. 이게 제일 좋은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많고 건강도 하고 돈도 많아. 근데 젊을 때는 어때요? 시간과 건강은 많아. 돈이 없어. 못해. 그 다음이 뭐예요? 건강해. 시간이 없어. 돈은 좀 많아지는 때가 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아무도 못해. 그 다음 뭐예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안 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늘리고 싶은 건 뭐예요?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있고 요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요 기간을 늘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오래 사는 시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마켓이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신경 써가지고 온갖 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정리를 해 놓으신 뒤에는 이 시간을 우리가 더 오래 살 수는 없겠지만은 시간을 살 수는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해요. 그지?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사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예전에는 내가 다 하던 거. 말하자면 런 모잉부터 뭐 잔디 깎는 거부터 뭐 정리하는 거부터 뭐 청소하는 거부터 뭐 집안 뭐 그런 것도 하잖아. 뭐 자동차 뭐 오일 체인지 하는 거부터 뭐 덱 페인팅 하는 거부터 이런 걸 내가 다 했다고 하면 여유가 있다면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그 타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을 좀 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너무 내가 어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 돈이 타이트해지게 되면 이렇게 해. 어떠한 뭐랄까 방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거를 그죠? 돈을 인조이하고 쓸 수 있는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뭐예요? 건강이 되게 중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게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 60살에 비해서 지금 60살은 엄청 젊어 보이고 사실 되게 젊고, 그죠? 젊은데, 70살도 예전 70살보다는 훨씬 젊어. 그죠? 그렇지만 그 나이가 듦에 따라서 약해지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좀 만드는, 시간을 좀 더 사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도 많고 건강도 괜찮으면 시간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대 심지어 60대 초? 60대 중반만 돼도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때 건강하고 돈이 생겨. 그럼 시간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돈을 이렇게 막 잘하게 하고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하는 이유는 잘 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쓰려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쓰겠느냐. 근데 정말 돈을 잘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하고 살다 보니 그것만 자꾸 눈에 보인다고 말이에요. 은퇴를 하면 인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내 투자한 어카운트인데 들어갔는데 막 자라. 너무 기분 좋잖아. 빼고 싶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마켓이 많이 흔들릴 때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투자 자산에 그게 다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를 좀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세금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익이 난 것하고 손실이 난 거를 같이 팔아서 그렇지. offset,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loss harvesting이라고 하고 개인을 뭐 잘 활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내려갔을 때 돈을 찾아야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해놓는다는 관점에서 캐시의 형태로 옮겨놓는다는 거죠. 캐시 형태가 완전히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야 돼요. 혹은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있어야 그 뜻이라기보다는 캐시 형태는 뭐야? 머니 마켓이나 하이 세이빙스 어카운트 그런 거. 그죠? 아니면 반드도 괜찮아요. 반드라는 게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캐시가 필요하면 쓰되 그것 자체도 0%는 아닌 거잖아요. 요새 뭐 머니마켓도 3%에서 4% 사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형태로 옮겨 놓으려고 하면 다 투자가 되어 있으면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팔 때 너무 잘한 것만 팔면 그 해에 텍스를 많이 낼 수 있으니 혹시 그 안에 돈을 잃어버린 것도 있다고 하면 이제 그거를 동시에 같이 하면 조금 상쇄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